중졸 신입사원 주제에 내 말을 안 들어? 부장은 신입사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경멸과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부장은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신입사원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신입사원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깨어나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온 해킹 공격 소식과 그 앞에 서 있던 신입사원에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달 전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서울 강남구 테크노바그룹 본사 유리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24층 높이의 반짝이는 건물 앞에서 김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가슴에는 생전 처음 차는 사원증이 달랑거렸습니다. 김민준, IT 개발팀 중졸. 사원증에 적힌 마지막 2글자가 유독 크게 보였어요. 민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사원증을 만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팠지만 이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얀 셔츠, 그리고 아버지가 사준 넥타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의 눈빛만은 남달랐어요. 깊고 차분한 눈동자 속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IT 개발팀이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네요. 신입사원이신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직원의 시선이 민준의 사원증으로 향했어요. 중졸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민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IT 개발팀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최신 컴퓨터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여러 모니터에서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곳이 바로 그가 꿈꿔왔던 곳이었으니까요. 김민준 씨죠? 저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사원증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중졸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회사에서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고는 하지만 이상훈의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그의 시선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말이에요. 민준의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일단 저쪽 구석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이니까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고요. 이상훈이 가리킨 곳은 사무실 맨 끝쪽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복사기 소음이 계속 들리는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는 다른 곳보다 훨씬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박소영입니다.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했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소영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세련된 옷차림의 그녀는 사무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아, 소영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세대 출신이라니 정말 반갑네요. 저도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이상훈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활짝 웃으며 소영을 맞이했습니다. 소영 씨는 여기 창가 자리로 오세요. 햇빛도 잘 들고 새 컴퓨터로 준비해뒀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똑같은 신입사원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니.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졌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일단 서류 정리부터 시작하죠. 중졸이면 복잡한 개발 업무는 어려울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 모여서 나갔어요. 소영도 다른 선배들과 함께 고급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만 혼자 남았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들었을 때 민준의 마음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3년 전 아버지 김태형과의 대화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냐? 네, 아버지. 저는 특혜 없이 제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중졸 학력으로 입사하면 차별을 받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민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16살에 가정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후 혼자서 밤낮 없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던 그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며 실력을 쌓았어요. 그래, 내 아들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아버지도 믿어볼게.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말해라. 도시락을 먹으며 민주는 그때의 결심을 다시 떠올렸어요. 아버지, 저는 해낼 수 있어요. 분명히. 오후에 이상훈이 민준에게 업무를 주었어요. 이건 지난달 프로젝트 서류들이에요.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파일링해 주세요. 그리고 회의실 청소도 부탁해요. 개발 업무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개발 업무요? 중졸이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기초적인 일부터 익숙해지세요.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민준은 남아 있었어요. 혼자서 서류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다른 팀원의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복잡한 에러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며칠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버그인 것 같았어요. 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문제라면 3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9시가 넘어서야 민준은 회사를 나섰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첫 출근 어땠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았어요. 걱정 마세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은 자신의 방에 있는 컴퓨터를 켰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민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고 각종 개발 도구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줄 거야.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본 그 에러를 혼자서 분석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민준은 컴퓨터를 껐어요. 내일도 화이팅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민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힘든 하루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한 달이 흘렀어요. 민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30분에 출근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무실 청소를 하고 커피를 끓여 놓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오늘도 힘내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지친기가 묻어났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 이리 와봐요. 민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이상훈이 자신을 부를 때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 시킨 서류 정리 다 했어요? 네,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해주세요. 이상훈이 민준의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 더미를 턱하니 올려놓았어요. 산더미 같은 양이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안에 끝내주세요. 중졸이면 시간은 많을 테니까.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콕 찔렸어요. 시간이 많다고요? 민준은 매일 새벽까지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 소영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소영 씨, 이번 신제품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실래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소영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반면 민준은 여전히 구석에서 서류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다르네요. 이해도 빠르고. 이상훈의 칭찬이 귀에 못이 박히듯 들렸어요.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은 다른 선배들과 함께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민준 씨도 같이 갈래요? 괜찮아요. 전 도시락 싸왔거든요. 그럼 다음에 함께 가요. 소영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민준은 그 친절 뒤에 숨은 거리감을 느꼈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민준은 도시락을 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초라해 보일 뿐이었어요. 맛있게 해주신 건데. 혼자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들 때 우연히 다른 팀원의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빨간 에러 메시지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오르네. 간단한 문제인데. 민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기다리자. 오후 3시, 이상훈이 또다시 민준을 불렀어요. 김민준, 회의실 청소하고 커피 준비해 놓으세요. 4시에 임원회의 있어요. 개발 업무는 언제쯤?
개발 업무요? 이상훈이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차가운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졸이 개발을 한다고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테크노바 그룹이에요. 명문대 출신들도 힘들어하는 곳인데 그 순간 민준의 가슴에서 뭔가가 꽉 막혔어요. 일단 이런 기초적인 일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개발은 무슨... 민준의 주먹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김민준, 이 자료들 내일 아침까지 입력해 놓으세요. 또 다른 업무가 떨어졌어요. 보통 3-4시간은 걸릴 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왜요? 못해요? 중졸이면 시간 많을 텐데. 또다시 중졸이라는 말이 날아왔어요. 민준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역시 말을 안 듣네요. 이래서 학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훈이 픽 웃으며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사무실에는 민준만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민준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다 경험이야.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업무를 마친 민준은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요즘 어떠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민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반짝이며 켜졌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민준이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본 그 에러.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회사에서 며칠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그 문제를 분석해보고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원인을 찾아냈어요. 역시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 문제였네. 간단한 코드 몇 줄이면 해결될 문제였어요. 하지만 민준은 그 해결책을 종이에 적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편에서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어제 그 에러 해결했어? 아니, 아직도 못했어. 이상원 부장님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럼 외부 업체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것 같아. 비용이 얼마나 들지? 민준은 걸레질을 계속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이상훈이 민준을 불렀어요. 김민준, 복사 좀 해주세요. 200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점심 도시락 주문도 받아주세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민준의 업무는 점점 개발과 거리가 멀어져 갔어요. 복사기 앞에서 기계적으로 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영이 다가왔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요즘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혹시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요? 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민준의 눈이 잠시 빛났어요. 조금은. 그럼 시간 날 때 같이 공부해요.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 씨, 회의실로 오세요. 프로젝트 브리핑 할게요. 네, 민준 씨, 나중에 얘기해요. 소영은 바쁜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민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점심시간. 민준은 언제나처럼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저 멀리에서 소영과 다른 동료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젠가는 나도. 그때 민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였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만날까?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야근이 있어요. 다음에 만나요. 거짓말을 또 했어요. 저녁이 되자 또다시 추가 업무가 떨어졌어요. 김민준, 이거 정리하고 가세요. 내일 아침에 확인할게요. 네. 밤 11시. 마침내 모든 일을 끝낸 민준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일일까?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민준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알지 못했어요.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사무실에는 점심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처 식당으로 나갔고 민준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했어요.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이었거든요. 어제 저녁 민준이 요즘 입맛이 없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민준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김치볶음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니 손맛이야.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을 때였어요. 쿵쿵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훈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마 점심 미팅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봐요. 김민주 씨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자 이상훈의 시선이 민준의 도시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이상훈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뭐예요? 이 냄새는?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을 사무실에서요? 이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테크노바 그룹 IT 개발팀이에요. 이상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사무실에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이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민준이 서둘러 도시락 뚜껑을 덮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냄새나는 음식을 사무실에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훈이 민준의 도시락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철컥.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새벽에 정성껏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이 사무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얀 밥알들이 카펫 위로 굴러다녔습니다. 붉은 김치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 안 되죠. 다른 직원들도 불편할 텐데.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볶아주신 김치볶음밥. 민준을 위해 최고급 김치만 골라서 넣어주신 그 마음. 모든 게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냄새 정말 심했는데 다행이네. 역시 중졸은 다르구나. 마지막 말이 민준의 가슴을 콕 찔렀어요.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만들어주신 밥이라서 한 알도 버릴 수 없었어요. 빨리 치우세요. 다른 직원들 들어올 시간이에요. 이상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어요. 민준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소영과 다른 동료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별일 아니에요. 민준 씨가 실수로 도시락을 떨어뜨려서. 이상훈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소영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에 불편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밥알을 줍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피식 웃거나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중졸이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봐요. 사무실에서 냄새나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또다시 중졸이라는 단어가 날아왔어요. 민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밥알을 줍고 있었어요. 김치 조각 하나하나까지. 어머니의 정성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밥알을 주워 담은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도시락통을 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민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바닥 청소도 해주세요. 기름기가 묻었을 거예요. 네, 민준은 청소 도구를 가져와 자신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다시 닦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하나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곧 평소와 같은 사무실 분위기가 되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괜찮아. 괜찮다. 혼자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청소를 마친 민준은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먹고 다녀라고 말씀하셨던 따뜻한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이런 울면 안 되는데.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모든 감정이 섞여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10분 후 민준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이상훈이 민준을 보며 씩 웃었어요. 민준 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곤란해요. 네, 죄송합니다. 민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하지만 화면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은 어머니가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 라고 물으실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지? 우리 민준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나? 얼굴을 봐.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민준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어머니의 품에서 민준은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제가 괜찮다. 다시 만들어주면 되지. 하지만 민준아, 어머니가 항상 말했지. 힘들 때는 참지 말고 털어놓으라고. 하지만 민준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우리 민준이가 제일 소중해. 그거 잊지 마.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켰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반짝이며 켜졌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줄 거야.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굴욕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언젠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그날을 위해서였어요. 새벽 3시까지 코딩을 하며 민준은 다짐했어요. 반드시 인정받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민준도 알지 못했어요.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월요일 오전 9시 15분. 평범할 줄 알았던 아침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어요. 시스템이 이상해. 내 컴퓨터도 먹통이야. 사무실 곳곳에서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컴퓨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훈이 자신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누가 함부로 건드린 거야? 하지만 이상훈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부장님, 이거 해킹 공격인 것 같아요. 해킹 공격이라고? 이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사무실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은 컴퓨터 사용을 중단하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어요. 민준만 조용히 자신의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화면에는 다른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해커들의 침입 경로가 보였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공격이네. 민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10분 후 보안팀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시스템을 점검해야 해요. 이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외부 보안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순간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어요. 더 심각한 경고였어요. 안 돼. 핵심 서버까지 위험해졌어요. 사무실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일자리도 위험하겠네. 정말 어떡하죠?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민준만 유독 차분했어요. 그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해커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이 방법이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민준은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중졸이라며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11시 30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외부 업체도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라서. 그럼 어떻게 하죠? 설마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회장님께 보고드려야겠어요. 그 말에 이상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께 30분 후
김태형 회장이 직접 IT 개발팀으로 내려왔어요. 회장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해커들이 우리 시스템 깊숙이 침입했습니다. 고객 정보와 핵심 기술 자료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쯤 해결될 수 있나? 글쎄요.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며칠?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테크노바 그룹이 며칠간 마비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은 없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민준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 혹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어요. 김민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해킹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 차단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너가? 이상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중졸이 해킹을 맡겠다고? 우리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시도라도 해보고 싶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어디 한번 들어보자. 회장이 관심을 보이자 이상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저 사람은 중졸이에요. 프로그래밍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의견이든 들어봐야지. 민준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해커들이 사용하는 경로를 역추적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민준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민준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 낭비야. 저런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민준의 화면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커들의 침입 경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찾았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해커들이 이 경로로 들어왔어요. 이걸 차단하면 민준의 손가락이 더욱 빨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시간이 흘렀어요. 민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 순간 모든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멈췄어요. 빨간 화면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성공했어요. 해킹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사무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정말 해냈네.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이상훈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김태형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름이 뭔가? 김민준입니다. 민준이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 24살입니다. 김태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민준아, 회장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김태형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내 아들이야.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상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도시락을 바닥에 던진 그 사람이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김태형 회장의 말이 사무실에 떨어진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상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도시락을 바닥에 던진 그 사람이 바로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민준아, 왜 연락 안 했니?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조금 더 버텨보고 싶었어요. 버텨? 뭘 버텨? 김태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감쌌을 때 주변 직원들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박소영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회장님 아드님이야? 그럼 그동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민준을 어떻게 대했는지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특히 이상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중졸로? 3년 전 민준이가 나에게 제안했어. 특혜 없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김태형 회장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16살에 가정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지만 혼자서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한 천재야. 그럼 정말로 독학으로 이 정도 실력을? 네,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도 묻어났습니다. 김태형 회장이 이상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부장님, 제 아들을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말에 이상훈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문이 막혔어요. 어제 도시락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민준아,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니?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 사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학력차별, 부당한 업무 배정, 그리고 어제 있었던 도시락 사건까지. 김태형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도시락을 바닥에 던졌다고? 네, 누가? 김태형 회장의 시선이 이상훈에게 향했어요. 이상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 아니, 민준 전무님. 소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소영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민준의 마음씨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민준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께 실망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증명은 충분히 했어. 오늘 회사를 구해냈잖니. 그때 보안팀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민준 씨. 아니, 민준 전무님의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며칠 걸릴 일을 몇 시간 만에 해결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민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훈만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태형 회장이 이상훈에게 다가갔어요. 이상훈 부장, 네, 회장님. 제 아들에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음식을 바닥에 던진 것에 대해서. 이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굴욕감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고 한 일이에요. 모르고 했다고요? 그럼 다른 직원에게도 똑같이 했겠네요? 이상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학력이 낮다고 해서 인격까지 무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김태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 저는 이상훈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장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민준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민준 전무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반성하게 되네요. 하지만 이상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김태형 회장이 전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변해야 해요.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하는 회사로 말이에요. 네. 모든 직원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오늘부터 IT 개발팀 팀장으로 승진시키겠어요. 축하드려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훈만은 박수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상훈에게 다가갔어요. 이상훈 부장님, 뭘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함께 좋은 팀 만들어가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상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태형 회장과 민준은 회장실로 향했어요. 민준아, 정말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좋은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준비가 됐니? 네, 아버지. 모든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어요. 김태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 앞으로는 더 좋은 도시락 싸드릴게요. 바보야. 도시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어머니의 품에서 민준은 그동안의 피로를 풀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민준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몰랐어요. 이상훈이 마음속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거든요. 3개월 후, 테크노바 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민준이 팀장이 된 후 IT 개발팀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준 팀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 먼저 발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소영 씨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훌륭해요. 소영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준 팀장님, 저희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민준의 리더십 아래에서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 예외였어요. 이상훈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상훈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민준 팀장님, 네, 이상훈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사직서를 내려고 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더 이상 여기서 일할 면목이 없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개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부장님, 저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만 믿고 교만했어요. 진짜 실력은 없으면서 말이죠. 이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팀장님이야말로 진짜 인재였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일어나서 이상훈에게 다가갔어요. 부장님, 사직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함께 좋은 팀 만들어가요. 민준의 따뜻한 말에 이상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동료잖아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상훈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팀원들이 두 사람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형 회장이 IT 개발팀을 방문했어요. 민준아,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구나. 네, 아버지.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이상훈 부장은 어때?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동료가 된 것 같아요. 김태형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사람을 품는 리더십이 있어. 저녁이 되자 민준은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민준 팀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저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분위기예요. 모든 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요.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민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였어요. 민준아,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 준비해라.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일단 회식을 즐겼어요. 다음 날 아침 테크노바 그룹 전체 직원이 모인 대강당. 김태형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중졸, 고졸 출신 개발자들을 위한 특별 채용도 시작합니다.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갈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IT 개발 본부장으로 승진한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민준이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실력은 학력과 상관없어요.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중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믿으세요. 학력은 시작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노력하느냐죠. 강당이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어요. 함께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가요. 네. 우렁찬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준은 아버지와 함께 회장실로 향했어요. 민준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네, 아버지. 모든 사람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어요. 그래. 그게 진짜 성공이지.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 이제 더 맛있는 도시락 싸드릴게요. 바보야. 내가 행복한 게 최고야.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테크노바 그룹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중졸, 고졸 출신의 뛰어난 개발자들이 입사했고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고졸도 받아주셔서. 실력만 있으면 충분해요. 열심히 해봐요. 정말 꿈 같아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이런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다. 민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민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테크노바 그룹은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한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민준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특별한 이야기. 민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